지금 대한민국의 제 1번 문제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해결해야 될 제 1번 문제. 이거 너무 다들 주목들을 안 해서 이재명이 이 난리를 친 상황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채권 시장이에요. 채권 시장이 이거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조금 생각이 짧으셨던 거예요. 그냥 이런 큰 틀에서의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대박 사고를 친 겁니다. 자, 레고랜드 사태가 여러분 그냥 레고랜드 사태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레고랜드 사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강원도가 지금 채무조정에 들어간 거죠. 디폴트 모라토리엄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그 중도개발공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 섬 중도에다가 레고랜드 지면서 이제 중도개발공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하고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유예를 한 거죠. 유예. 자,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뭐냐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채권이 A1 등급에서 C1 등급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하고 있으니 돈을 떼먹길 일이 없는 채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그게 떼어먹힐 수 있는 상황으로 되면서 A1 등급의 채권이 C1으로 급전직하했다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하고 있는 게 레고랜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머지니까 이게 이렇게 될 때 보통 경우에 여러분 빚은 차환이라고 하잖아요. 만기가 되면 또 빚을 내서 채권을 또 발행을 하고 또 팔고 다음 만기까지 해서 이렇게 되면서 채권이 연장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2025억 뭐 2천억 정도를 지금 갚은 거 만기가 들어왔을 때 또 이렇게 차환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거를 요번에 9월 달에 이걸 딱 9월 말에 딱 이걸 안 하게 되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지급 보증하는 거 전부 다 못 믿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저는요. 채문순한테 책임을 묻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하고 여러분 다른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그쵸 그게 앞에 문제를 똥을 싸질러 놓은 건데 지금 채권 시장을 이렇게 흔들면 여러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있잖아요. 전 세계 정치인들한테 닥친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채권 시장 안정화예요. 그건 영국 총리도 여러분 채권 시장 뒤흔들었다가 작살난 거고요. 중국도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도 채권 시장이 전부 다 전 세계 지금 독일 정도 빼놓고는 프랑스도 약간 별 얘기는 없는데 그런 나라들 몇 개 빼놓고 채권 시장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한마디만 잘못해도 채권 시장이 난리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라요. 아무리 봐도 신문에서도 이거를 잘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채권 시장이 왜 패권 전쟁하고 이게 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해양력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잔소리가 길고 그리고 조회수도 더럽게 안 나와도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상업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보호비입니다. 보호비요. 우리가 옛날 깡패한테 보호비 내는 거 그게 왜 국제정치에서도 중요해요? 여러분 당연히 중요하죠. 상업활동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텍션 코스트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요. 자, 미국은 여러분 보호비를 다 걷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걸 이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권을 하잖아요. 미국이 달러를 발권하면 돈이 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달러를 발권해서 자기들도 이렇게 돈 쓰지 않습니까? 무역 적자, 뭐 경상수지 적자가 나도 그냥 나도 그래 무역 적자다. 그럼 우리 달러로 돈 찍어서 물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분 미국이 세뇨리지 발권력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누리는 프리미엄이자 사실상의 프로텍션 코스트 보호비예요. 보호비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보호비를 걷는 걸 우리가 언제 느끼냐면 그게 여러분 연준이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발표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미국이 마저 패권국이지 세뉫리지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지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를 이렇게 흔들 때 금리 인상으로 정치와 경제를 흔들 때 저기가 패권국이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영국의 총리가 채권시장 질서를 관리 못하고 작살이 난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채권시장 부실이 지금 건설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지방정부들과 해서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여러분 일파만파 나라를 그냥 쓰나미로 흔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김진태발 아니 지금 강원도가 그거를 그냥 차환을 하면 되지 이거를 채무 조정을 하자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요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라는 건 이건 집권 국민의힘 대통령실도 이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나 기타 등등도 김진태 강원지사가 이거를 차환으로 채권을 발행 A1 채권이 지금 뭐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든 조달할 수 있는 건데 이 채권 시장을 A1 채권이 C1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A1 채권들이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이런 식의 사태를 벌이는 거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핵폭탄을 터뜨린 거라니까요. 이걸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레고랜드 지급 보증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철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김진태 강원지사는 몰랐을 거예요. 한국 채권 시장에서 A1 채권이 C1 채권으로 삽시간에 갑자기 김진태라는 사람의 한 명의 정치인의 결정 한 방으로 채권 등급이 몇 단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한국 채권 시장이고 한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들이 지방정부하고 너무 관련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채권 시장을 폭파시키는 일을 본인이 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을 거라니까요. 이거는 정말 채권 신용도가 하루아침에 A1에서 C1으로 급락한 이유가 그렇게 되면 강원도 지방정부의 보증이라는 게 앞으로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원도 사시는 분들은 이제 강원도는 여러분 정말 저축해서 이렇게 무슨 프로젝트 개발 사업 한번 하려고 하면 강원도는 나라에서 돈을 받던 아니면 돈을 이렇게 예산을 모으고 저축해서 쓰든지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채권 땡겨서 강원도가 하는 건 앞으로 무지하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고 하면 앞으로 그거 누가 믿어? 이건 채권 신용도가 하루아침에 급락한 게 강원도 지방정부의 보증이라는 게 앞으로 쓰레기 취급당할 거란 얘기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의 지급보증을 다 쓰레기로 만드는 엄청난 일을 터뜨린 거예요. 이거 빨리 진화시켜야 되는 거죠. 정말 빨리 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대한민국이 보증한 채권은 A1으로 계속 A1 등급으로 이거 해줘. 야, 강원도가 저랬는데 니네 지방정부 강원도나 뭐 어디나 다 비슷한데 A1으로 달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부의 지급보증이 A1 평가를 못 받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가 나서서 아니야. 야, 김진태 강원도에서 사고를 난 건데 이거 다 우리가 무마돼. 저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거 한 방으로 대권 주자로서 거의 나가리가 난 겁니다. 이거 한 방으로 저도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거 한 방으로 나라 일 맡기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다들 왁 하고 그 영국 총리 이 와중에 감세했다가 영국 채권 시장 박살내서 아니요 저는 공약 지킬 수 없. 이 꼬라지 난 거하고 거의 영국 총리하고 똑같은 사고를 김진태 강원지사가 치신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이거를 뭐 옹호하고 디펜스할 상태가 아니고 이건요 이 정도. 근데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어디 김진태 지사뿐이겠어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모라토리엄 금의 위험성 그리고 채권 시장과 국제 질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이 몇이나 되겠냐고.
이걸 누가 되겠냐고요. 자, 여러분 다시 보호비로 갈게요. 보호비, 프로텍션 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구단 아스날 아시나요? 아스날? 축구구단 아스날 아세요? 아스날? 갑자기 왜 아스날 얘기를 왜 하냐 싶죠, 여러분? 여기 아스날을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기 아스날 여기서 보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대포 그려져 있고 아스날 이렇게 엠블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말로 하자면 변기창 이런 뜻이에요. 변기창. 아스날 하면 변기창 이런 뜻이거든요. 저 도시에 아스날 연고지에 변기창이 있어서 아스날이라고 이름을 진 거거든요. 여러분 베네치아 공화국 있죠. 베네치아 공화국에 아르세날레라는 게 있었어요. 아르세날레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아르세날레가 조선소 겸 변기창이에요. 베네치아 공화국의 조선소 겸 변기창을 아르세날레라고 불렀어요. 그게 아스날, 이거랑 똑같은 변기창 겸 조선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엔 전열함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하고 이렇게 쭉 나가죠. 그때 이렇게 나가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때 영국이 전성기를 했을 때는 이제 저게 대포로 전열함을 만들어서 저렇게 대표를 했었던 거고, 아무튼 베네치아 공화국의 저 변기창을 아르세날레라고, 조선소련 변기창을 아르세날레라고 했는데, 그 베네치아 공화국의 그 아르세날레는 여러분 대량 생산을 했어요. 무기와 배를 대량 생산을 해서 그 코스트를 확 낮췄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베네치아가 아르세날레를 통해서 조선소 배를 대량 생산해서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싸게 만들 수 있는 그 시스템 아르세날레를 만들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베네치아는 해상 물류의 코스트를 낮췄어요. 프로덕션 코스트를 낮췄다고요. 자기네들의 그 물류, 지중해에서의 물류의 프로덕션 코스트를 낮춰가지고 다른 도시 국가들의, 그러니까 모든 상거래 있죠. 모든 상품의 비용이 다 다운시킨 거예요. 다른 나라들 대비 모든 상품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20%, 다른 경쟁 도시 국가들보다 프로덕션 코스트가 20% 낮은 걸 모든 상품의 경쟁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네치아의 해양력이 무역을 장악하는 사태가 는 일이 벌어지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해양력이란 건 이런 거예요. 해양력은 프로덕션 코스트를 낮추고 상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나라의 상품 교역에 있어서의 가격 경쟁력을 부여해요. 경쟁장 대비 20%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있으니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 그래 가격 떨어뜨려봐 경쟁자를 죽일 수 있는 거죠. 20%를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베네치아의 대중흥과 관련해서는 아르세날레의 효율성, 조선소 변기창의 역할, 아스날의 그냥 그 아르세날레 외우기 싫으면 그냥 아스날로 외우면 돼요. 변기창의 효율성, 해양력이 베네치아의 영광을 가져왔다. 그러면 여러분 베네치아는요 무역의 수호자가 된 거예요. 무역의 수호자가 돼서 보호비 명목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보호비를 효율화시킴으로써 가격 경쟁력으로 상품 시장을 장악하고, 상품 시장을 장악하니까 뭐가 됐겠어요? 금융의 지배자로 이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래서 해양력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장악한다라는 건 여러분 그게 해군, 상품, 무역, 그리고 금융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아스날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국도 이 해양력을 통해서 세계의 상품 시장을 지배하고, 해양력이 상품 시장 지배, 그게 금융시장 지배로 이어져서 20세기 초까지 영국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원천이죠. 자,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의 원천은 이 해양력을 지구에 프로젝션 한다고 하죠. 투사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 바다에 미국의 해양력이 투사된 질서가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예요.
뭐 그 디테일한 건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이 세계 질서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금융을 장악하고 있어서 미국이 기준금리로 이렇게 올릴 때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휘청휘청 하는 거라고요. 그게 미국의 힘이에요. 원천적으로 항공모함 보이시죠, 여러분? 그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전 세계에 딱 얘기하고 우리 달러 이렇게 한다. 우리 이제 은행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 기준금리가 이렇게 돼라는 거를 해서 전 나라 온 세계가 미국을 바라봐야 되는 그 힘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를 발표할 때 우리는 미국이 이 해양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힘의 프로젝션을 느끼는 거죠. 자, 채권 시장으로 넘어올게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이런 시기에 여러분 채권에 대해서 함부로 디폴트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패권국가 미국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건지에 대해서 경제만 말고 정치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경제학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세를 통한 재정의 악화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트러스 그 영국의 총리 같은 실각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일을 벌어버리면 나라의 채권 시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패권국 미국이 던지는 메시지 여러분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빚 갚아라예요. 지금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빚 갚아. 그리고 비효율적인 거 방만하게 경영했던 사업 다 접어라. 정부 지출 엄하게 쓰던 거 그런 국가들 정부 지출 엄하게 쓰던 거 다 줄여라. 비효율적인 거 다 걷어내라. 다들 정신들 좀 차려. 그거예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야 버텨낼 수 없는 놈들은 물이 빠지면 있잖아요. 누가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고 누군가가 빨개 벗고 수영하다가 물이 빠지면 그때 빨개 벗은 새끼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물이 빠진 거고 빨개 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 방만하게 하던 거 정부 지출이나 이런 거 다 정신들 차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부채를 청산하고 살아남은 놈은 도약을 하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부채를 청산하고 살아남은 놈들이 다음에 도약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연준이 하는 건 뭐냐면 너희 빚을 대하는 너희의 자세를 지켜보겠어 이러고 있는데 그래요? 빚을 대하는 너희의 자세를 지켜보자 라고 했더니 갑자기 한국의 강원도지사가 이거 야 채무순위 한 거야. 야 이거 청산한 뭐 이거 빚 채무 조정하자고 그래.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여러분. 미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런 거. 누군가는 이런 거에서 미국 네가 뭔데 너가 무슨 자격으로 전 세계에 일해. 이럴 수 있죠. 좌파적 시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좌파적 시각에서는 미국 네가 뭔데 이 날강도 같은 미국 놈들아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게 바로 해양력이에요. 그게 해양력을 장악한 나라 미국이 전 세계에다가 외칠 수 있는 힘이 원천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프로텍션 코스트, 보호비예요. 여러분 깡패가 뺑을 뜯는 거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미국이 하는 거예요. 우리 없으면 바다가 우리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이 교역로를 우리 없이 너희가 교역을 할 수 있어? 니들끼리 쌈박질라고 세계대전이 왜 끝났어? 우리가 초강대국으로서 우리가 레바이어던이니까 자, 이 쪼무레기들 야 소련 니네 돈 있어? 바다에 나올 돈 있었어? 바다는 우리가 바다를 패권 국가가 된 이후로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웠어? 우리가 선물시장, 우리가 금융시장, 우리의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 코드 아래에서 뭐 바젤 시스템 이런 거 안에서 니네 감가상각이고 뭐 자산가치 평가고 어세스먼트나 기타 등등 미국식 표준 우리의 질서 하에서 싫었냐 이 새끼들아? 라고 미국이 물어보는 거예요. 해상 교역로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양력과 금융은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투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엄한 짓을 해서 채권 위기가 우리나라를 접쳐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장들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지자체장들 다 불러서 지급 보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엄한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강원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도와줄 명분은 있어요. 중도 개발과 관련돼서 거기서 여러분 선사시대 유적지가 나와서 일이 꼬인 거 아닙니까? 선사시대 왜 거기서 고인돌이 나오고 막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고 막 이런 유물이 나와가지고 야 이 개발이 꼬였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도 못 팔아먹고 원래 그거 레고랜드 개발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땅 팔아서 거기다가 이제 신도시도 만들고 아파트도 짓고 뭐 상가도 만들고 호텔도 짓고 거기다가 마이스 산업 해가지고 카지노도 좀 돌리게 하고 춘천에 카지노도 돌리게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했는데 웬 중도에서 선사시대 유적지가 나와가지고 뭐 이 모든 게 꿈이 이뤄지고 뒤틀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 유적지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요 중앙정부가 지원하면 나머지 지방정부들이 그럼 나도 뱉을래, 나도 강원도처럼 사고치고 중앙정부에서 2,000억 주세요 이지랄할 수 있잖아. 그거 다 단속시키고 뭐하고 하면서 이 레고랜드 중도 개발 공사에 지금 이 디폴트 어스무리한 채무조정으로 야기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신용채 위기를 극복하는 걸 다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우리 절대로 빚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한 거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거는 절대로 지킵니다. 국가가 어떻게 해서든 지킵니다라는 거 시장에서 시그널을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 돼요. 뭐 하시겠죠. 1조 6천억을 나라에서 푼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되고 한국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킬 어떤 퍼포먼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채권 위기가 우리나라에 덮쳐오는데 여러분 채권 위기 발생해서 우리나라에서 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와 한국의 채권 시장 무너진다고 한국의 채권 시장 무너진다고 한국에서 뭐 심한 경우에 외국인들이 요구불 예금 같은 것까지 털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좆되는 거죠. 한 방에 외환위기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환율 관리는요. 우리 요새 일본 여행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존나 싸잖아. 왜 이렇게 싸? 그러면서 우리가 20% 떨어졌을 때 일본이 30% 떨어졌죠. 평가 절하가. 그러니까 우리가 20%인데 일본은 더 떨어져서 일본 가면 싼 거예요. 일본은 여러분 지금 기준금리가 아직도 0%입니다. 우리는 미국 따라서 계속 기준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 되게 모범적인 국가예요. 뭐냐면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는데 같이 기준금리 올리면서 우리는 허리띠 졸라 매고 못 버티는 기업들 한계 기업 죽어도 우리는 허리띠 졸라 매고 여기서 털고 IMF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졸라게 한번 확 털고 도약을 한 나라가 IMF 때 우리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 누구 못지않게 같이 미국이랑 금리 인상을 따라가면서 허리띠 졸라 넣고 망할 놈 망하라 고통을 겪고 우리는 도약하겠다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나라인데 거기서 지금 강원도 사고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일본은 영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여러분 엔화가 이렇게 되면서 같이요. 일본은 중국하고 엔화가 대외적으로 그렇게 싸잡히면서 우리가 기준금리 올리고 우리가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에서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 잘 몰라. 막 전문가라고 해도 그냥 도매급으로 아시아 애들 지금 개판일세? 그렇게 도매급으로 묶여가지고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금 정확히 얘기해서 미국이 중국 망할 때까지 기준금리 올릴 수도 있거든. 응? 자, 지금 채권 시장의 붕괴는 외환위기로 가속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엔화도 술렁거리고 있고 위안화도 술렁거리고 있다고. 일본, 중국, 영국 그 어느 나라에서 채권 시장이 붕괴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살얼음판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축통화 그러면서 파운드도 기축통화고 유로도 기축통화고 뭐 엔화도 기축통화고 여러분 우리가 떠버렸잖아요. 다 개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 개소리였던 거. 뭐예요, 여러분? 위안화도 기축통화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미국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예요. 아유 이것들이
뭐 IMF 바스켓 통화 뭐 SDR 뭐 긴급 인출권 어쩌고 저쩌고 해주고 세계 기축 통화는 달러도 있고 옛날식으로 하면 마르크도 있고 프랑도 있고 뭐 파운드도 있고 엔도 있고 나중엔 그래 위안화 너도 있고 그 나중에 토항갈 쓰니까 뭐 유로도 있고 뭐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들이 같이 겸상했더니 같이 겸상을 하고 사장 해줬더니 기축통화국 해줬더니 다 같이 기축통화국인 줄 아네 이것들이. 지금요 여러분 미국이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간단해요. 세상의 기축통화국은 단 하나다. 뭐? 달러 말고 무슨 니네가 기축통화니 이 새끼들아. 니네 우리처럼 기준금리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봐. 한번 올려봐라. 영국 어떡할 거야? 뭐 재정을 어쩌고 뭐 트러스 뭐 긴축 재정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트러스야 어떻게 한다고? 뭐라고? 뭐 개같이냐? 그랬더니 아이고 저 사임하겠습니다. 응 됐고 야 시진핑 뭐라고? 야 니네 부동산 어떻게 됐니? 부동산 부채된 거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뭐 에버그란데 그거 뭐야? 니네 뭐 답 있냐? 우리는 중화민국에 뭐라고 중화민국 뭐 사면이니 뭐 하고 다시 뭐라고 외국에 간섭을 뭐라고 그래 야 기준금리 더 올려봐 4% 오케이 4.5 뭐라고 진핑아 뭐라고 야 6 7 뭐라고 진핑아 8 9 진핑아 뭐라고 10 야 진핑이 측근들 지금 검찰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야 진핑이 측근들 야 진핑이가 계속 저러는데 니네 진핑이 냅둘 거냐? 그러면 이제 저 있잖아요 진핑이를 어떻게 해야 돼? 죽여 실각시켜 구테타라도 할래? 그럼 11 12 13 14 15 16 미국 기준금리 여러분 진짜 어디까지 버티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버티면 계속 올라가. 다 죽을 때 야 항복해라. 이걸 이 해양력을 장악하고 있고 해양력을 투사하고 있고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패권 전쟁을 여러분 러시아하고 중국이요. 야 저 해양사상이 그렇게 웃겨. 해양사상이 그렇게 웃고 해양력 같은 얘기하지 말고 대륙의 기상으로 역사를 얘기하자. 지랄하고 앉아있네. 야 영미사상 싫단다. 영미사상 싫고 영미의 그 바다 해양사상이 싫고 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싫단다. 그래? 그래 싫어? 너희 석유 팔고 요트 7천억짜리 몰고 다닌다 올리가르이들아 너희 우리의 금융질서가 싫으니? 그래서 푸틴한테 꼼짝 못하고 그래 꼼짝 못하고 다 압류당하고 한번 해봐. 일단 니네 요트부터 뺏어줄게. 제이리님 감사하고요. 테스 형님 감사합니다. 자 컴온. 중국과 러시아의 철없는 패권 도정, 철없는 대륙사상, 철없는 민족해방 이런 정말 여러분요. 그래놓고서 여러분 그래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야기하는 불평등, 세상이 너무 불평등해 헬조선이야. 요새 여러분 진보 쪽에서도 긍정적인 뭐 좋은 불평등 이런 말까지 나왔죠. 어쨌든 더 풍요로워졌어. 어쨌든 더 불평등은 심화됐을지언정 무역 글로벌라이제이션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족해졌어. 집안 환경을 봐요 여러분. 1990년대하고 지금 여러분 가스 난방부터 시작해서 집 외장재, 우리 도로에서 쓰는 거, 우리가 소비하는 거, 먹는 거, 응? 여러분 진짜 갑자기 소고기가 먹고 싶은데 소고기 먹을까? 와규? 세계화 이전에 우리가 일본 품종 와규를 여러분 호주에서 기르는 와규를 이렇게 가지고 우거우거 먹어. 이베리코? 이베리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유야 우유. 사료를 콩사료 이런 거 가져가지고 풀 먹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료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소한 우유를 먹은 게 얼마나 됐다고.
지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신자유주의, 그래 알았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신자유주의니 불평등해, 아이고 그리고 우리만 이득 보고 니네는 이득 안 보는 것처럼 얘기 안 해. 알았어, 불평등 불만 다 얘기해. 그렇죠.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비판, 불평등에 대한 비판, 이것들은 상대적인 불평등 얘기하지 말고 절대적인 상황을 좀 보자. 이게 나쁘다고? 그래, 다 들어줬어. 미국이 다 들어주는 거야. 다 들어주던. 그래, 불만 있으면 얘기해라.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너희도 결국은 이게 지금 미국의 세계 질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신제품 나왔다고 이거 애플 이런 핸드폰 하나 최신 제품을 너희가 거의 동시대에 제1번 판매국, 2번 판매국. 옛날에 텔레비전, 미국에서 텔레비전, 컬러 텔레비전 보급된 다음에 유럽이야 10년 늦었어. 우리가 텔레비전 다 산 다음에 니네 10년 늦었다고. 니네 이게 실감이 안 나? 좋아. 자동차 한번 사는데 3년 대기 타봐라 얘들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그렇게 싫고 저스틴 타임이 그렇게 싫으면 한번 촛뱅이 쳐봐. 너희가 지금 당연하게 하는 거 당연하지 않게 해줄게. 자동차 예약하고 괜찮은 차, 하이브리드 뭐야 소렌토스 하이브리드 저거 좋네. 저거 사야지. 3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소렌토가 3년,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닌가요? 지금 라인 나오는? 어머나, 가장 좋은 물건을 바로바로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썼는데, 미국이 쓰던 물건을 쟤네들은 칼라 텔레비전, 미국은 칼라 텔레비전이 나왔대. 우리가 몇 년 후에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싫어? 알았어. 우리가 패권 국가, 미국 블락 경제 잠깐 해줄까? 기준금리 좀 올려줄까? 다들 싫다며. 미국 싫다며. 알았다고. 지금 참교육 당하고 있는 겁니다. 졸라게 참교육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군가 그럴 거예요. 너 지금 미국 찬양하냐고? 저는 그런 도덕적 판단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양력 그 자체, 보호비 그 자체, 금융질서 그 자체 뭐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잔인하다. 세상은 잔인하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미국의 파워는 뭐다, 여러분? 대포에서 나오는 거다. 아스날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해양력은. 해양력 그 자체, 보호비 그 자체, 금융질서 그 자체의 잔인함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PC주의에 찌든 자들, 그리고 이 탈냉전 시대, 세계화 시대에 헬렐레하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정치하신 양반들, 김진태 강원도지사 같으신 분들, 이런 엄청나게 뻘짓을 하는 거지. 이 현실이 안 보일 거라고. 대한민국 정치인들,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해양력이 세계 역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해양력과 금융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부한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랬던 게, 나도 슈퍼챗 받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사람들이 약간, 저 새끼 그냥 욕이나 하고 푼수 떠는 새끼가 갑자기 너무 고급진 얘기하네? 그리고 대가리 깼죠. 저게 뭔 얘기 하기도 하고, 조회수도 더럽게 한다고, 3년 설명할 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얘기라, 이때까지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김진태 의원 같은 사고가를 치고, 이랬을 때 한국 정치인들과 한국 지식사회에 있다가, 저 유튜브 한 새끼가 뭐야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뭔가 파장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런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를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보고 아무리 봐도 정치 경제학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더럽게 없어서 내가 존나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정치 일타 강사고 정치 천재인가 보다. 이건 학자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인스피레이션, 직관력, 기타 등등이 동원해야 되는 건데, 제가 단연코 얘기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바닥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또 주접을 떨고 이런 걸 지금 왜 내가 해야 되지? 교수님들도 있는데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직시해야 돼요. 상권이 폭력이 없이 유지되지 않아요. 상권이라는 게. 상거래는 항상 폭력 없이 유지되는 건 아니고, 그 폭력이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들 지금의 그 세계를 직시하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 거에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요.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도 당연히 여러분 동맹을 맺어야 돼요. 한자 동맹 같은 게, 한자 동맹, 베네치아,
이런 식의 여러분, 그런 식의 이게 생각을 해. 북유럽의 한자 동맹이나 이런 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거 뭐 상관 만들고 했었던 거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그냥 독자적으로 우리 도시는 좋은 물건 만들어야 도자기 만들어야 길드로 폐쇄적이지 않고 왜 길드와 길드 시와 시들이 다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만들고 이걸 했을까? 보호비 그리고 효율 기타 등등 당연한 거야. 물류센터 물류를 같이 하고 영업망을 같이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데 금융을 같이 통합하고 시장을 같이 이용을 하고 지금요 여러분 치포 동맹 얘기 나오죠. 좋은 상품 만드는 동맹이에요. 그건데 꿈지럭거리고 있지. 야 친중파 존나게 지금 윤석열 정부 청와대에도 친중파 존나 말고 많고 주사파 물든 인간들도 있어. 내가 이렇게 되면 또 욕 뒤지게 먹겠지만 아주 나라 돌아가는 게 씨발 개판이야. PC주의에 찌들거나 평화에 너무 찌들었던 정치인들은 지금 이 현실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상권은요 언제나 폭력이 되고요. 폭력이 개입하고 그 폭력이 개입하고 있는 미국한테 족도 아닌 러시아하고 족도 아닌 중국이 개긴 거야. 아니면 씨발 삽시간에 미국 패권을 무너뜨리고 니네가 이 세계를 관장한다는 해양력을 투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든지 그것도 못하고 질질거리다가 민족하고 영광 하다가 개처발릴 새끼들이 엉뚱한 역사와 엉뚱한 뽕 민족이라는 민족과 공동체라는 그런 신화에 의존한 이데올로기가 상품을 중심으로 하고 사유재산권과 은행 계좌와 등기부 등본에 기반하고 있는 미국의 자유주의 질서를 당신들이 도전한다고 민족으로 등기부 등본하고 계좌에 도전한다고 투자 계좌에 도전한다고 미친 소리 하지 마. 인간은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 위대하고 승리를 하는 건 인간의 욕망을 서류를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체계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다고. 자, 지금 상황에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좋은 상품 만들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치포 동맹 당연히 맺어야 되는 거고요. 보호비를 동맹을 맺어야 보호비가 최소화되는 겁니다. 효율을 극대화해야 되고요. 그 시스템 계획을 하면요, 여러분, 살아남고 도약합니다. 아주 높이 뛰어오를 거예요. 왜 아주 높이 뛰어오를 거냐고 보냐면, 전 세계에 특히 유럽이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헤매고 있거든. 그 헤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전혀 PC주의라고 봐요. 걔네들이 명분론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잔인함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제가 정치평론 왜 하냐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대한민국을 5대 강국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정치평론 한다고. 사람들이 그걸 농담으로 하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로 하는데 전 농담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혼란이 빠져 있을 때 이 혼란을 극복을 하고 치고 나가는 자가 여러분 진짜 도약합니다. 우리요 IMF 터지기 전에 1만 불 이렇게 하고 지금 같은 위상이 되는 나라 생각지도 않았는데 IMF 터지고 개혁을 오지게 하고 세계화에 뛰어들어서 큰 특혜를 받아서 지금의 도약을 한 겁니다. 위기가 여러분 도약의 기회고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도약하면 5대 강국이에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한국 정치인들이 그렇게 각성을 하길 바라요. 주사파니 민족해방론자들이니 뜬구름 잡는 이런 거니 신자유주의 타령 신자유주의가 잘못됐어요 이런 타령하고 PC주의 이런 얘기하는 거 박살을 내고 대한민국이 도약을 꿈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현실을 지금 상황을 인식을 하면서 이 힘겨움 속에서 있잖아요. 힘겨움 속에서 뭘 품어야 돼? 이 힘겨운 시기에 야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망을 좀 웅대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바다로 나가는 거 바다로 나가서 이 나라를 부자로 내가 부자가 되겠어 이 나라도 부자가 되겠어 친구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자. 그게 여러분 제국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웅장한 도전이 그게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래야 비참함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웅대한 도전을 하지 않는 나라들은 미안합니다. 남미 국가들 그런 비참함 속에서 나라가 억울해요. 식민지 지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우리 이렇게 피해받았어요. 그딴 소리 나면서 저렇게 질질거리고 사는 거고 여러분 웅대한 도전을 하고 비상을 꿈꾸는 자들이 제도 개혁을 하고 강인하게 밀어붙였을 때 그때 그 나라가 부유해지는 겁니다. 지금 정치 지도자들 각성해야 되고 시민들도 각성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님한테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죠. 요번에 그 레고랜드 그리고 중도 개발공사 그 사건은요. 그냥 이 위기 상황에서 혼자 너무 치고 나가면서 정말 뻘짓하신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이 내용을 얼마나 몇 분이나 정치인들이 보시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거는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고 세계 질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에 기본으로 삼는 강의로 삼아주면 땡큐고 진짜 시민들도 각성해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도 각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한 40분 떠들었네요.